천간합을 통한 인간의 심리적 특징. 사주팔자란 하늘의 기운이 사람의 태어난 시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주팔자는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변화한다. 음양오행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음과 양은 상대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양오행은 합과 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한다. 합은 음과 양이 서로 만나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충은 음과 양이 서로 부딪혀서 원래의 모습을 잃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결혼은 음과 양이 합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사고는 음과 양이 충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다. 합과 충은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과 충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합과 충은 사주팔자의 각 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일주와 시주는 자신의 성장과 재능을 나타내고 월주와 년주는 주변의 환경과 관계를 나타낸다. 부연 설명하자면 일주와 시주에서 합과 충이 일어나면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일간이 병화인데 시간이 신금이면 병신합화수가 되어 자신의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감정적으로 변화가 심할 수 있다. 반대로 일간이 정화인데 시간이 임수면 정임합화목이 되어 자신의 창의력이나 표현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일주와 시주에서 충이 일어나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에 장애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갑목인데 시간이 경금이면 갑경충으로 자신의 목표나 계획에 방해가 생기거나 고집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1. 합의 의미. 합이란 음양과 오행이 다른 간지가 서로 조화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기운과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다. 합은 음양의 극과 극이 만나서 새로운 오행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이는 천지간의 창조의 원리와 같다. 합은 두 개의 요소가 힘을 합치고 연대하며 정을 통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의 순환운동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하여 날씨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 합은 부드럽고 원만한 성품으로 중화를 이루게 하며 오행으로서 간지를 이루고 간지로서 수화와 함께 생명력을 유지한다. 합은 서로 얽히고 묶임으로써 각자의 독립성이나 기능성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충돌과 대립하는 충과는 다른 성질이다. 합에는 10천간의 오합과 12지지의 육합과 삼합 그리고 방합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호응하고 화합하며 동질성을 나타낸다. 사주에서 합은 육친과 친화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며 남명에서 정제와 합하면 부부와 자녀와 정이 많고 여명에서 정관과 합하면 남편이 잘 생기고 부부간의 정이 있으며 부친과도 유정이 있다. 2. 천간합. 천간의 합이란 10천간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오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진 자연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천간의 합은 정신적인 유대감을 의미하며 서로 상극하는 오행이지만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천간의 합은 양간과 음간이 합을 한다. 양간은 갑, 병, 무, 경, 임이고 음간은 을, 정, 기, 신, 계이다. 양간과 음간이 합을 하면 그 결과는 두 천간의 오행 중에서 한쪽이 아니라 두 오행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오행이 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합을 하면 목과 목이 만나서 토가 된다. 양간과 음간이 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인 새로운 오행이 지지에 통근해야 한다. 지지란 12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지지를 말하며 천간과 함께 사주를 구성한다. 통근이란 지지에 같은 오행이 있거나 새로운 오행을 도와주는 오행이 있음을 말한다. 천간의 합은 정이 많고 사이좋은 관계를 나타내지만 너무 많으면 자신의 본분을 잃고 타인에게 좌우되기 쉽다. 또한 천간의 합은 정신적인 상황을 반영하므로 실제적인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천간의 합을 해석할 때는 지지와 다른 천간들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사주에서는 우주의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천간합으로 표현한다. 음양의 기운이 만나면
토의 기운이 되고 그것이 금의 기운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물의 기운이 생기고 목의 기운으로 생명체가 탄생한다. 마지막으로 화의 기운으로 증발하여 음양의 기운이 되어 다시 우주에 흩어진다. 이것은 갑기합화토, 을경합화금, 병신합화수, 정임합화목, 무게합화화라고 부른다. 천간합은 일간을 제외한 월간, 연간, 시간에서만 일어난다. 일간은 나를 대표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오행으로 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이다. 월간, 연간, 시간에서는 합의 규칙에 따라 오행이 변할 수 있다. 또한 천간합은 두 천간이 서로 영향을 주어 사라지거나 새로운 오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치 산소와 수소가 물이 되는 것과 같다. 천간합은 원래 극하는 관계인 오행들이지만 합을 하면 극하는 것을 잇는다. 이것을 탐합만극, 즉 합과 극이 동시에 있을 때 합을 먼저 이루어 극하는 것을 잇는 것이라고 한다. 천간합에 의해 두 천간이 사라지는 것을 합거, 즉 합쳐서 없어진다는 뜻이다. 2. 갑기합. 천간의 오행 중에서 갑과 기가 만나서 토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갑은 양목으로 우두머리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는 음토로 순박하고 정직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천간이 합하면 중정지합이라고 하며 이는 갑기가 중앙의 무기 토와 동쪽의 갑을 목과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삼명통회에 따르면 갑기합은 기가 갑의 가문에 시집가서 토의 자손을 낳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갑기합이 있는 사람은 중대하고 관호하며 공평하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살이 있거나 오행이 무기하면 성급하고 고집스럽게 되기도 한다. 갑기합은 음양의 균형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합이다. 갑은 목을 상징하며 양의 기운이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나타낸다. 기는 토를 상징하며 음의 기운이 갑과 합하여 그 성장을 조절하고 뿌리를 단단히 하는 것을 나타낸다. 토는 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를 갑의 아내로 삼아서 갑을 편안하게 해준다. 토는 음양이 조화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목에게 생명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 갑기합은 정직하고 관대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는 인격을 형성한다. 갑기합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키며 너그럽고 화합과 타협을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제욕이 많고 분주하지만 실속이 적을 수 있다. 토가 술을 극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불평불만이 많고 신용이 없어질 수 있다.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나 무사한이라고 박력이 부족할 수 있다. 쭉쭉 뻗어나가는 갑목의 성질은 없어지고 중립적이고 신의가 있으나 조금 느리고 답답한 토의 성질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갑목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토로 변하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갑목 남자가 기토 여자를 보면 좋은 나머지 정신없이 빠져서 자신의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돈에 집착하여 구차해질 수 있다. 갑기합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존중받는 합이다.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부부간에는 사랑과 화합이 가득한 합이다. 이런 합을 가진 사람은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한편 갑은 탄생 후 생장을 위해서 임수가 필요하다. 이때 임은 맑고 깨끗한 물로서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로 볼 수 있다. 해자 축월동절기, 겨울 양력 11월 초 2월 초 입춘 전까지의 갑의 뿌리가 땅속에서 생장을 돕기 때문에 갑기합하는 것이고, 상기 언급처럼 갑을 임수가 땅속에서 뿌리가 죽지 않도록 생장시키니 을은 봄이 오면서 땅 위로 나올 것이다. 따라서 한 상태에서 만약에 임수가 없다면 갑은 생장을 할 수 없고 을은 힘이 미약하여 땅 위로 오르지 못하니 쓰임새, 활용도 및 가치가 없다. 따라서 사주원국의 갑기합이 된 상태에서 임수가 없다면 대운에서 임수를 만나야 할 것이다. 만약 만나지 못하면 갑기합은 생장이 안 되니 평범한 일반인이 될 수 있다. 갑기합은 사주의 7살과 12운성 가운데 사와 절과 도화가 있으면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간혹 간지 간사한 지혜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갑기압이 목의 성장을 멈추고 모든 양분과 기운을 뿌리가 있는 대지로 끌어내리게 하는 운동이라서 목의 생명력이 약해지면 칠살, 사, 절, 도화 등의 기운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칠살은 목에게 적대적인 금을 상징하며 사주에 있으면 난관과 위험에 빠지거나 폭력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나타낸다. 사와 절은 목에게 해로운 화를 상징하며 사주에 있으면 목의 생명력이 소모되거나 재물이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도화는 목에게 유리한 화를 상징하며 사주에 있으면 사랑과 우정을 가져오지만 갑기압이 있으면 간지를 부르는 것을 나타낸다. 간지란 남의 재물이나 인연을 탐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오행들은 갑기압의 장점을 흔들거나 단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을경합. 음목인 을과 양금인 경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지 않는 합이다. 을은 부드럽고 유순하며 경은 강건하고 단호하다. 이 둘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조화를 이룬다. 을경합을 가진 사람은 인의를 중시하고 과감하면서도 절제력이 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따른다. 오행이 좋으면 외모가 매력적이고 오행이 나쁘면 고집스럽고 싸우기 좋아한다. 을경합은 목과 금의 색깔이 어우러져서 봄에 흰 꽃이 피는 모습과 비유할 수 있다. 한편 삼명통회에서 을경합은 목의 을과 금의 경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말한다. 을은 목의 음이고 경은 금의 양이다. 을은 간목의 누이로서 경금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 그러나 을은 본가인 갑을 잊지 않고 금 가문에서 임신한 후에 갑 가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을경합은 목과 금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봄의 푸른 잎과 백화가 피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을경합금한 상태에서 을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핵씨앗, 종자는 없지만 수정 역할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생명체의 생장과 연속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경은 을목의 열매로 볼 수 있는데 종족을 지키기 위하여 자체의 내성과 단단함을 보유하여 장기간 부패하지 않는 보존이 가능하고 을의 열매로 종자가 되어서 생명체의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을경은 물질이면서 화목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화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병화를 반길 것이다. 즉, 은양력 7월 초인 소서가 시작되는 여름의 정점인 5월로 시작하여 오미신 양력 7월 초 9월 초까지를 거치는 시기에 을경합금하여 경금을목의 열매의 부피와 질량을 팽창시키고 갑지장간의 임을 활용하여 수 공급을 받아서 추실 가을 열매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사주원국에서 을경합을 한 상태에서 오미신이 없거나 또는 병화가 없으면 열매의 내실을 맺지 못하니 유리한 작용을 못하고 쓰임새, 활용도 가치가 떨어지는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을경합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매사 용감하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서 물론 돈을 좋아하지만 신용을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다. 또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잦기 때문이다. 한편 사주원국에 칠살, 사 또는 절이 있으면 을경합의 장점이 사라지고 용모가 추하거나 불구자나 박정하고 인색하며 돈 안 쓰고 주색을 탐하는 인물로 변한다. 이런 인물은 주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 4. 병신합. 병화와 신금이 만나는데 병화는 양성의 불꽃으로 밝고 강렬하며 신금은 음성의 칼날로 차갑고 날카롭다. 이 두 성격은 서로 상반되지만 사주에서는 합을 이루어 위엄과 권력을 나타낸다. 병신합은 위엄지합이라고도 하며 사람들을 제압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 병신합은 삼명통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금은 경금의 누이로서 가을에 강해지고 병화는 정화의 형으로서 여름에 강해진다. 신금은 경금의 형제로서 금가문에 속하지만 병화의 아내로서 화가문에 시집간다.
이를 병신합이라고 한다. 신금은 화가문의 시집가도 금가문의 피를 잊지 않으며 가을에 금기가 왕성하면 화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화가문에서 임신을 하여 금가문으로 돌아와 출산을 하면 아이는 금과 화의 혼합된 모습을 보이다. 이는 대추나 단풍잎처럼 적색과 백색이 섞인 것과 같다. 이러한 병신합을 가진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위엄과 권위를 중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한다.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위압하기도 한다. 성격이 매정하고 냉철하며 재물이나 명예를 탐한다. 때로는 사기나 모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의가 부족하고 받는 것만 탐하며 온정이 부족한다. 귀가 얇고 줏대가 약해서 남의 말에 잘 넘어간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속이 알차서 가볍지 않다. 누구나 친근감이 드는 매력이 있으며 남녀에게 부부생활 및 사회에서의 길한 운을 맞이하기도 한다. 한편 병신합은 위엄지합이라고 하지만 그 위엄이 통하지 않을 때는 공포로 몰아가기도 하며 욕심으로 불에 완전히 타서 재만 남는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병신합의 원리를 잘 지켜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병신합을 하면 병화의 발산 에너지가 분열작용을 계속하여 경을 팽창만 하면 자연 이치에서 추절기가을과 동절기겨울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병화의 분열작용을 막아서 응축 현상물질의 고체상 또는 액체상 작용을 통하여 겨울을 맞이하고 병신합으로 수기운이 생성되고 그 후에 정임합하여 목기운이 만들어질 것이다. 병신합 화수는 수기운이 강해지니 정신적인 내면 세계로 빠져들면서 종교, 철학 등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기가 된다. 만약 사주 구성에서 4, 5월 양력 5월 초 7월 초 경에는 하절기 여름에 4, 5 지장간 중 병화가 암장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신을 맑고 밝게 비추어서 신의 쓰임새, 활용도, 가치가 높은 좋은 사주가 되지만 만약 사주원국의 사호 또는 병화가 없으면 병신합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공포로 몰아가기도 하며 욕심으로 불에 완전히 타서 재만 남는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병신합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주에서 칠살과 사, 절, 도화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어버리거나 배신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렵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주색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고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적대적일 수 있다. 결혼 생활이 불화하고 이혼이나 외도의 가능성이 높다. 도화는 사랑의 기운을 의미하지만 칠살과 함께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성욕이나 유격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지 않으며 부정한 관계나 감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주원국에서 칠살과 사, 절, 도화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불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은혜를 갚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색을 삼가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임합. 정화와 임수가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정화는 별빛이나 촛불처럼 음한 불이고 임수는 바다나 밤처럼 양한 물이다. 정화는 임수의 정관이므로 정임합은 정화가 임수의 가정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를 음란지합이라고도 부르면서 음란한 성향을 가졌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다정다감하고 기운이 넘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삼명통회에서는 정임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병정화는 임계수에게 극당하니 두렵고 임계는 병정에게 극함으로 즐거워한다. 병화는 양화이고 정화는 음화이므로 병화는 형제이고 정화는 자매이다. 정화를 임수의 집에 시집 보내서 임수의 아내가 되게 하면 이것이 바로 정임합이다. 그러나 여름에 화기운이 강해지면 수기운은 약해져서 화기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화는 시집에서 돌아와서 병화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시집에서 임신을 했으므로 화기운의 집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수기운은 검은색이고 화기운은 빨간색인데 뽕나무 열매처럼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나중에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임합을 가진 사람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감정이 예민하고 세심하며 청결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다. 남성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여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정임합목을 하기 전 병신합에서 태양의 밝음이 정임합목으로 태양의 빛이 약해지면서 캄캄한 어둠으로 변하여 음정지합 어둠 속에서 정을 통하는 것하여 목이 탄생하면서 수기운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즉 병신합수에서 신, 핵, 씨앗, 정자, 열매 등이 땅으로 떨어진 후 정임합목으로 목이 탄생하여 목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정임합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주구성이 정임합을 한 상태에서 신이 없으면 그냥 정임합으로 음정지합연에 음란색정으로 끝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임합을 한 가치와 쓰임새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주구성에서 신이 있으면 천간오행 중 신의 특징은 내성이 강하고 종족 보존을 위하여 딱딱하고 견고한 핵을 보유한 신이 임수와 정화열기운이 합하여 신콩이 갑콩나물으로 변한 것이니 재물이 증가할 것이다. 즉 단순히 갑이 예를 들어서 재성이어야 재물 축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사주원국에서 정임합이 되었는데 신이 있으면 연애도 하겠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갑을 만든 것이니 재물 축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정임합을 했는데 신이 없으면 그냥 연애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천간합은 개별적인 합으로 해석해버리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운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순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춘절에 무기합하여 을을 생장시킨 후 하절기에 을경합하여 생명체를 지닌 것들이 씨앗, 종자를 지닌 열매의 부피와 질량을 확장하는 물질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연계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주에 칠살이나 사, 절, 도화가 있는 경우에는 색욕이 강하고 주색과 음란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여성은 정욕 남녀의 잠자리, 성욕에 관심이 많고 결혼을 늦게 하거나 나이 차이가 큰 사람과 결혼하거나 출가하는 경우가 있다. 6. 무계합. 무토와 계수가 결합하는 것으로 무토는 태산과 같은 양토이고 계수는 이슬비와 같은 음수이므로 이 둘은 정이 맞지 않는다. 이를 무정지합이라고 부른다. 삼명통회에서는 무계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임계수는 무기토에게 극당하므로 두렵고 무기토는 임계수에게 극함으로 즐거워한다. 임수는 양수이고 계수는 음수이므로 임수는 형제이고 계수는 자매이다. 계수를 무토의 집에 시집 보내서 무토의 아내가 되게 하면 이것이 바로 무계합이다. 그러나 겨울에 수기운이 강해지면 토기운은 약해져서 수기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계수는 시집에서 돌아와서 임수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시집에서 임신을 했으므로 토기운의 집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수기운은 검은색이고 토기운은 노란색인데 겨울에 서리가 내려 초목을 죽이면 노랗게 변하는 것과 같다. 무계합화에서 화는 병화와 같은 분산 갈라져 흩어지는 것하는 기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수는 자월 12월 초 즉 지장간에 가 발산하면서 동절기 겨울에 한랭한 온도를 따뜻한 기운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면서 하절기 여름이 시작되는 4월 양력 5월 초 입하에 사지장간에 병화에게 그 역할을 넘겨줄 때까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봄에 병화의 햇빛이 강할 때 공기가 지표면 위로 올라가는 아지랑이의 형상이 무계합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즉 무계합은 무토는 땅 위의 토로서 목과 금의 성장을 돕고 계수는 위로 올라가려는 따뜻한 물이다. 화는 목을 키우는 기운으로서 봄에 가장 강하다. 따라서 계수의 쓰임새 역할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묘진 4월 양력 3월 초 경칩부터 6월 초 망종 전까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무계합하여 만물의 부피와 질량을 팽창시키면서 춘절봄에 을의 생장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주구성에서 무계합이 되었는데 묘진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거나 또는 을이 없다면 무계합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운에서 을을 보면 무기압 작용이 유용하니 사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무기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무기압을 가진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돈과 신분 상승을 꿈꾼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좋아한다. 한편 무기압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가정, 돈, 부모 등에 의해 수족이 묶인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속이 알차서 가볍지 않다. 누구나 친근감이 드는 매력이 있으며 남녀에게 부부생활 및 사회에서의 길한 운을 맞이하기도 한다. 한편 사주원국에서 칠살이나 사, 절, 도와 같은 별이 있으면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남들에게는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심이 많고 결혼운이 나쁘다. 그래서 결혼할 때를 놓치고 유흥생활에 빠져 살다가 결국 가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가정이 불화한다. 결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나 장애물로 인해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